기사님, 오늘만은 집에 보내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강태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59년을 살아온 남자가 단 한 번의 운전으로 범죄자가 되고 가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밤 이후 태규가 밤마다 채령을 떠올리며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게 될 줄은, 그리고 결국 차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밀폐된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태규는 성원그룹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20년 넘게 핸들을 잡으며 단 한 번도 원칙을 어긴 적이 없었죠. 11월의 어느 금요일 밤 10시 53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성원재단 본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채령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48세. 성원그룹 최현무 부사장의 부인이자 성원재단 이사. 오늘 밤 그녀는 달랐습니다.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져 있었고 아이보리색 트렌치코트의 벨트는 풀려 있었습니다. 태규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채령은 차에 올라타며 태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짙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향이었죠. 태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닫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자택으로 모실까요, 사모님?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기사님. 채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은 집에 보내지 마세요. 태규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집에 가면 안 돼요. 오늘만은. 사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채령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뒷좌석 중앙에서 운전석 쪽으로, 조수석 헤드레스트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부사장님께서 자택 대기 중이실 텐데요. 알아요. 그래서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채령의 손이 천천히 조수석 등받이를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가죽 시트를 따라 움직였죠. 위에서 아래로 아주 천천히. 태규는 그 움직임을 룸미러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죽을 쓰다듬는 모습이 묘하게 야릇했습니다. 기사님은 20년 넘게 우리 집안 운전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모님. 그럼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집이 어떤지. 태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채령의 손이 조수석 헤드레스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피부를 어루만지듯. 태규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꿀꺽. 침 삼키는 소리가 차 안에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채령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규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사모님, 저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알아요.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기사님한테만요. 그녀의 손끝이 더욱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헤드레스트를 따라 위아래로. 1시간만이요. 아니, 30분이라도. 어디로 모실까요? 태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갈라졌죠. 어디든 집이 아닌 곳이면 돼요. 채령의 손이 조수석 등받이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뒷좌석 중앙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규는 천천히 기어를 뒤에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는 청담동을 빠져나와 한남대교를 건넜습니다. 밀폐된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긴장감. 기사님. 네, 사모님. 안전벨트 안 하셔도 되나요? 착용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저 말이에요. 태규가 룸미러를 봤습니다.
채령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완전히 벗고 있었습니다. 안에 입은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만 남은 채로 단추가 2개 풀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싫어요. 채령이 작게 웃었습니다. 답답해요. 조이는 거. 그녀가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천천히 태규가 볼 수 있게. 규정상 반드시. 기사님은 항상 규정만 지키며 사세요. 채령이 조금 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블라우스의 깃이 벌어지며 쇄골이 드러났습니다. 한 번도 규정 어기고 싶었던 적 없어요? 그녀의 손이 자신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규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왜요? 불편해요? 채령의 손가락이 쇄골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더운데 이것도 규정 위반인가요? 그녀가 단추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이제 4개째였습니다. 태규는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하려 했지만 룸미러가 있었죠. 그 안에 비친 채령의 모습을. 사모님,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선이요? 채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안전벨트를 잡아당겼습니다. 찰칵. 벨트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슨하게. 가슴 사이로 비스듬하게 걸쳐진 벨트가 실크 블라우스의 굴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풀린 단추 사이로. 이제 됐어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벨트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어때요, 기사님? 이런 느낌 처음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습니다. 태규의 등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도 축축해졌습니다. 사모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채령의 손이 조수석 등받이를 넘어왔습니다. 태규의 어깨 가까이로. 해고당해요? 아니면 더 위험한 일이 생겨요? 그녀의 손끝이 태규의 셔츠 깃을 살짝 스쳤습니다. 태규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채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태규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죠. 59세 남자가 자신 앞에서 당황하고 떨리고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묘하게 귀여웠습니다. 왜 떨려요, 기사님?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손끝이 태규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가볍게 깃털처럼. 가만히 있어요. 채령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운전만 하세요. 그냥 느껴보세요.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태규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셔츠깃 안쪽으로. 피부 위로. 태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제발. 제발 뭐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며. 멈춰달라고요? 그녀의 손이 태규의 어깨를 쥐었습니다. 아니면 멈추지 말라고요? 태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채령은 그걸 알았습니다. 태규의 거친 숨소리, 떨리는 어깨, 경직된 목선. 귀여워. 채령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떨면서도 참으려고 하는 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빗방울이 차창에 부딪혔습니다. 창문 좀 열어줄래요? 비가 오는데요, 사모님. 그래서요. 촉촉한 공기 좋잖아요. 태규는 조수석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채령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숨소리였습니다. 묘하게 관능적인. 빗물이 창문 틈으로 조금 튀어들어와 그녀의 목선에 닿았습니다.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쇄골을 따라 블라우스 안쪽으로. 태규는 룸미러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보고 있네요, 기사님. 채령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과는 왜 해요?
채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봐도 되는데. 그녀가 물방울을 닦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천천히 흘러내리게 물방울이 그녀의 가슴골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쇄골을 따라 물방울을 쓸어내렸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태규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채령은 웃었습니다. 정말 귀엽다는 듯이. 기사님, 지금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듭니다, 사모님. 어디 가요? 채령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요? 그녀의 손이 태규의 가슴팍을 가볍게 톡 쳤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이요? 태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르르르 부르르르. 최현무 부사장님. 발신자 표시가 떴습니다. 받지 마요. 채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부사장님이십니다. 알아요. 채령의 손이 태규의 어깨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요, 기사님.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5초, 10초, 15초. 태규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20초. 통화 연결음이 끊겼습니다. 부재중 전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차체를 두드렸습니다. 싸. 고마워요.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 되어준 적 없었는데. 태규는 룸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채령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초, 3초, 4초, 5초. 둘 다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눈 피하지 마요. 채령이 말했습니다. 저 좀 제대로 봐요. 기사님. 사모님도 저를 보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채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기사님 표정 너무 솔직해서요. 어떤데요? 궁금해요? 채령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태규의 귀 바로 옆까지. 말해줄까요? 그녀의 숨결이 태규의 귀에 닿았습니다. 지금 기사님 저한테 끌리고 있어요. 그리고 채령의 손이 태규의 허벅지를 스쳤습니다. 여기도 솔직하고요. 사모님. 태규가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채령은 웃으며 손을 뗐습니다. 귀여워. 정말. 차는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산 외곽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모님. 왜요? 사람이 없습니다. 태규가 대답했습니다. 채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아무도 없는 곳. 그녀가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이제 5개째. 거의 다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모님 그러시면 어때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태규는 대답 대신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빨리 외곽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전에. 차는 일산 외곽의 한적한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사방이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차체를 두드렸습니다. 싸. 채령은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찰칵.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사모님 뭐 하시는 겁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선이요? 채령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태규의 옆 얼굴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10cm도 안 되는 거리. 이미 선은 넘었어요, 기사님. 그녀의 숨결이 태규의 귀에 닿았습니다. 저 좀 봐요. 태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령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축축한 입술, 거친 숨소리. 사모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채령의 손이 태규의 턱선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말해봐요. 위험합니다. 뭐가요? 그녀의 손끝이 태규의 귀 밑을 스쳤습니다. 이게요? 아니면 기사님 마음이요? 태규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둘 다요, 사모님. 솔직하네요. 채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끌려요. 그녀의 손이 태규의 뺨으로 움직였습니다. 기사님도 저한테 끌리죠? 태규는 침을 삼켰습니다. 꿀꺽. 네. 끌립니다, 사모님. 채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요? 뭐가 말입니까? 얼마나 끌려요? 채령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코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지금 당장 저를 안고 싶을 만큼요? 태규가 신음했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돼요?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참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태규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지 마요. 채령이 명령했습니다. 저봐요. 제대로. 태규는 눈을 떴습니다. 채령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사님 많이 힘들죠? 네. 어디가 힘들어요? 채령의 손이 태규의 가슴팍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요? 손끝이 셔츠 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니면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벨트 위로. 여기요? 사모님. 태규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채령은 웃었습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귀여워 진짜. 이렇게 떨면서도 참으려고 하는 거. 전 이미 충분히 솔직합니다, 사모님. 그럼. 채령이 태규의 손을 천천히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것도 괜찮겠네요. 태규의 손이 그녀의 뺨 위에서 떨렸습니다. 따뜻해요. 기사님 손 정말 따뜻해요. 채령이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느낌 얼마만인지 몰라요. 누군가의 따뜻함이요. 채령이 태규의 손을 자신의 목선으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쇄골 위로.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렇게. 그녀가 태규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가져갔습니다. 블라우스 위로. 심장이 뛰는 곳으로. 느껴져요? 제 심장. 태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 빨리 뛰고 있죠? 기사님 때문이에요. 채령의 다른 손이 태규의 가슴에 올려졌습니다. 기사님 심장도 빨리 뛰고 있을 거예요. 맞죠? 두 사람의 심장이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격렬하게. 사모님 저는 참지 마요.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만은 참지 않아도 돼요. 태규는 이성의 끈을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기사님. 채령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녀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10cm, 5cm, 3cm. 사모님, 해도 돼요?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키스요. 태규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기혼자입니다. 알아요. 저도 기혼자고요. 채령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거 아닐까요? 우리 둘 다 잃을 게 있으니까. 태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채령의 뺨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응. 채령이 눈을 감았습니다. 해도 돼요, 기사님.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1cm.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태규는 그녀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채령의 손이 태규의 뒷목을 감쌌습니다. 아,
두 사람의 숨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입술이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채령이 태규의 아래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좋아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하게. 한참 후. 두 사람은 천천히 입술을 뗐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해도 돼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태규는 대답 대신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채령의 손이 태규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사모님, 조용히 해요.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느껴요. 그녀의 손이 태규의 가슴팍을 쓰다듬었습니다. 직접 피부를. 채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소리내요. 좋아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태규의 복부를 따라 배꼽 아래로 벨트에 닿았습니다. 사모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채령의 손이 벨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참을 수 없게 돼요. 그럼 참지 마요. 채령이 속삭이며 벨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쉿. 채령이 태규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해요. 그냥 느껴요. 벨트가 풀렸습니다. 채령의 손이 더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태규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저도 만져줘요.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뭐라고요? 제 몸도 만져달라고요. 채령이 태규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스커트 위로. 사모님 정말. 응. 정말이에요. 채령이 태규의 손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허벅지 안쪽으로. 스커트 아래로. 태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져요. 제대로.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태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채령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은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채령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태규의 손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쏴하하읍.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채령의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태규도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채령이 몸을 떨었습니다. 태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채령이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사모님, 태규도 거의 동시에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네요. 채령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요. 태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옷을 정리하며 사모님, 응? 후회하십니까? 태규가 물었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녀가 태규를 바라봤습니다. 기사님은요?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사님. 채령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이거요. 뭡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채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진짜 비밀이요. 부사장님이 저한테 한 일들, 회사 비리, 폭행 기록 다요. 왜 저한테 이걸 주십니까? 보험이에요. 채령이 태규의 손에 USB를 쥐어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라지면요. 이걸 경찰에 넘겨주세요. 사모님. 그리고 채령이 태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오늘 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태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사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채령이 고백했습니다. 부사장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로 끌렸어요. 기사님한테. 태규는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채령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차 안에 설치된 녹음기에 담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3일 후 태규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태규는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채령의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 순덕은 이미 잠든 뒤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떠올랐습니다. 채령의 얼굴이, 태규의 몸이 다시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가슴팍을 쓰다듬었습니다. 채령이 만졌던 곳을. 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채령을 떠올리며 그녀의 축축한 입술을, 그녀의 떨리는 몸을, 그녀가 자신을 어루만졌던 그 손길을. 태규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채령이 했던 것처럼. 사모님. 작게 속삭이며. 채령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모습.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절정에 다다르던 모습. 오늘 밤만은 참지 않아도 돼요. 채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규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옆에서 순덕이 뒤척였습니다. 태규는 급하게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죠. 하지만 순덕은 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태규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59세의 기혼 남자가 다른 여자를 떠올리며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의 얼굴을 떠올리며. 채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태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더 해줄까요? 채령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태규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정이 왔습니다. 태규는 소리를 죽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일 또 채령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졌다는 것을. 다음 날, 태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혹시 채령을 마주칠까 해서였죠. 하지만 오전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5시, 윤 이사님 모시고 외부 일정. 태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채령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까지 오는 우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사모님. 태규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채령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가 태규를 스쳐 지나갈 때 어제 그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태규의 몸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어제 그곳으로요. 채령이 대답했습니다. 일산 외곽. 두 사람의 눈이 룸미러에서 마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사님. 채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모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태규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럭저럭입니다. 거짓말. 채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잘 못 주무신 거. 네. 왜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을까요? 태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찰칵. 그리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혹시 저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낮아졌습니다. 네.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태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채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뭘 생각하셨는데요? 사모님의 모든 것을요. 예를 들면, 채령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의 손길, 사모님의 목소리, 사모님의. 태규가 말을 흐렸습니다. 사모님의 몸을요. 채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하네요. 그녀의 손끝이 태규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도요, 기사님. 예. 저도 기사님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기사님 손 따뜻했잖아요.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나서. 그녀의 손이 태규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혼자 제 몸을 만졌어요. 태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모님. 기사님을 떠올리면서요. 채령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만졌던 것처럼 제가 저를 만졌어요. 그래서 오늘 또 부른 거예요. 채령이 말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기사님이랑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차는 어느새 일산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그 장소. 태규는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사님. 네, 사모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해도 돼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태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채령이 이미 바로 옆에 와 있었습니다. 원피스의 지퍼가 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태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채령의 손이 태규의 뺨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격렬하게. 태규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채령의 손이 태규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모님. 오늘은 제대로 해요.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어제는 손으로만 했잖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요. 태규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응. 정말이에요. 채령이 원피스 지퍼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원피스가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속옷만 남은 채로. 사모님. 저도 봐요. 제대로. 채령이 속삭였습니다. 태규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채령의 몸이 룸미러 너머로 그리고 바로 옆에서 보였습니다. 어때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태규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채령은 미소를 지으며 태규의 셔츠를 완전히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지도. 기사님도 멋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았습니다. 태규의 입술이 그녀의 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아, 거기. 채령의 손이 태규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더 해줘요. 태규는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배꼽을 지나 채령이 몸을 떨었습니다. 기사님, 거기는 안 돼요?
태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채령의 몸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기사님, 이제 진짜로. 뭐요? 저 기사님 원해요. 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응, 정말이에요. 제발. 채령이 태규를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는 순간 좁은 차 안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채령이 태규 위에 올라탔습니다. 사모님, 쉿. 조용히 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채령이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아요. 저도. 태규의 손이 채령을 잡았습니다.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 하, 아. 그들의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쏴아하, 아, 기사님, 더, 이렇게요. 태규가 채령을 끌어당겼습니다. 아, 네. 그렇게.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 기사님.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채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사님. 네. 사모님. 그리고 마침내. 채령이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사모님. 태규도 동시에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떨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땀에 젖은 채. 기사님. 네, 사모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네요. 채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갔어요. 태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채령이 태규를 바라봤습니다. 전혀요. 기사님은요?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기사님. 네. 한 번 더. 해도 돼요? 채령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규는 웃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물론이죠, 사모님.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1시간 후, 두 사람은 옷을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님. 네, 사모님. 이제 어떻게 될까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우리요. 태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채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태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사님, 사랑해요. 태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사모님.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 안에 녹음기가 있었다는 걸. 2부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